226쪽에 두 가지 방어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방어하는 거예요. 물론 다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병원체가 뭔지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피부가 있잖아. 우리 피부가 그 병원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피부 뭐 각질이라던가 그런 게 남아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눈으로 이제 감염될 수도 있는데 눈에도 뭐 라이소자임이라고 해서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눈에 세균이 들어온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몸으로 침입했을 때 식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특별히 뭐다라고 밝히고 이제 덤벼드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죽이는 거 할 수 있으면, 이런 건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 요거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먼저 해. 얘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파악을 해요. 얘가 요 세균은 뭐다, 요 바이러스는 뭐다, 이걸 파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이 항원은 어떤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요. 이 항원은 뭡니다. 그러면은 이 B 림프구가 요 보조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형질세포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럼 형질세포가 요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 그 항체가 이 애들한테 달라붙어서 얘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엉겨붙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작용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이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변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세포가 감염된 게 있잖아. 내 건데, 내 세포인데 감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정상인데 감염돼가지고 애가 잘못된 세포 있잖아.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해주고, 항체가 형성이 돼서 B 림프구에서 항체가 형성이 돼서 그 항체가 항원이랑 결합을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세포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균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방어작용 가와 나 중 골라라. 병원체에 감염된 즉시 일어난다. 이거 시간을 보시면 즉시 일어나고, 이건 일수잖아, 일수. 한 3일, 뭐 5일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가 고르시면 되고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된다. 요 항원항체 반응이 체액성 면역이에요. 체액성 면역이요. 감염된 이제 세포를 죽이는 거, 이거는 세포성 면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는 지금 나입니다. 나. 병원체의 공통적 특징을 인식하여 일어난다. 이거는 뭐 갑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뭐 요거는 특별히 어떤 병원체다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한 번 침입한 병원체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기억세포. 그럼 그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나중에 니네 이제 뭐 백신 맞는 게 다 이런 겁니다.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 기억세포가 항체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기억세포가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나죠, 나. 4번에는 나. 4번에 나입니다. 자, 2번. 피부에 가시에 찔렸어. 피부가 가시에 찔렸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가시에 찔리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를 해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를 붓게 만들어. 부어오르게 만들어. 이게 조직이 좀 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붓잖아, 막. 뭐 모기 물려도 붓잖아요. 그런 거 이제 히스타민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어 올라서. 그리고 히스타민이 분비된 곳으로 백혈구들이 모여들어. 그래서 이 세균은 이제 식균 작용을 하는 거죠.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뭐 전투 결과 생긴 고름 같은 게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히스타민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부어오르게 하고 백혈구들을 뭐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거죠. 세포벽을 분해하는 건 뭐 라이소자임 뭐 요런 효소가 있습니다. 가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이거 맞고요. 백혈구는 특정 병원체를 선별하여 식균작용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특별히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잡아먹는 거예요. 가능한 한 잡아먹는 겁니다. 선별해서 하는 건 아니다. 3번. 대식세포가 이 식균작용을 하는 겁니다. 식균작용. 그 다음에 기억은 보조 T 림프구를 의미합니다. 기억은 보조 T 림프구. 림프구라고 부르는데 뭐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니은은, 근데 니은이 뭘 하냐면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죠. 니은은 세포 독성 T 림프구예요. 감염된 세포 파괴하는 일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합니다. 기억과 니은 중 골수에서 생성되어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 나는 특이적 방어작용이니까 나 고르시면 되겠고요. 기억과 니은을 썼고, 골수에서 생성되어 가슴샘은 이제 T 림프구야. T 림프구.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건 T 림프구야. 림프구가 골수에서 성숙하는 게 있고요. 그건 B 림프구고,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는 T 림프구예요. 그래서 T 림프구에 해당하는 건 기억, 니은 둘 다 T 림프구죠. 보조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거는 기억, 니은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체내에 침입한 항원에 의해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분해된 항원 조각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맞잖아요. 백신 맞잖아요. 그런 게 요런 조각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항원 자체를 넣는 건 아니고 요런 조각을 넣습니다. mRNA라던가 이런 조각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조 T 림프구가 분석을 해서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가 돼. 그게 B 림프구를 촉진을 해서 증식 및 분할을 해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만들고 일부는 형질세포로 만들어서 형질세포가 요 분석칸에 맞는 항체를 내보내요. 엄청 신기한 일이지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요런 이제 뭐 우리 몸 안에 이런 뭐 제약회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는 거야.
그냥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백신 맞지 않고 그냥 걸린 사람들도 다 죽는 거 아니잖아. 지금 한 3억 명 정도 걸렸는데 감염됐는데 3억 명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 이거 이겨내는 사람들은 요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겨냅니다. 그 대식세포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비특이적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단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잡아먹으니까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다 잡아먹었으면 병에 걸릴 일이 없지. 근데 이거는 비특이적 작용입니다. 여기 이후부터는 특이적 작용이에요.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B림프구는 분열 능력이 있다. 분열 능력이 있다 보셔야죠. 왜냐면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증식 뭐 이런 거는 이제 분열해서 증식하는 거죠. 특정 B림프구가 분화한 형제세포에서는 한 종류의 항체만 생성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항체를 만드는 거지. 한 종류의 항체만 생성한다. 이 항원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알아서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런 작용 없으면 다 죽죠. 이런 작용을 자기가 안 하잖아. 그럼 다 죽는 거야. 특별히 약이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은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고 진짜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개발을 하긴 했어. 무슨 머크사인가 하여튼 어디서 했어요. 근데 한 방에 100만 원 막 이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약을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약이 있긴 한데 엄청 비싸. 그래서 백신을 맞아. 백신은 지금은 그래도 화이자는 얼마지? 화이자는 한 1, 2만 원 하나?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지금 나라에서 공짜로 맞춰주는 거죠. 백신 맞으라고 하면은 공짜로 맞춰주는 건데 고마운 건데 그거 왜 안 맞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는 뭐 무서운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맞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내일 부스터샷 맞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맞았어요? 맞는 게 좋은데. 예약하셔야 되는데 뭐 2월부터 아무튼 학원도 백신 패스여서 못 와요. 학원에 백신 패스 없으면 저기 카드 찍고 QR코드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거든요. 자, 항체는 자신을 만들게 한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이거를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 백신 공짜인데 성우 맞췄어요? 1차 맞았어. 2차는 언제 맞아요? 다다음 주. 근데 지금 맞아야지 2차까지 맞아야지 2월달부터 학원 다니긴 해요. 그러긴 합니다.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맞으면 1차, 2차 맞아야지 백신 팩스가 적용되니까 빨리 맞는 게 좋을 텐데. 한번 뭐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하세요. 1차 침입이 있을 때 항체가 요 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기간도 있어요. 그쵸? 이게 뭐 며칠입니다. 이거 뭐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2차 침입이 있을 때 요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2차 침입이 있을 때는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 있고 기억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가 확 증가해요. 갑자기 항체가.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안 걸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겨내는 거죠. 금방. 근데 다른 애가 왔어. 다른 애가 오면은 여기 침입을 한 거지. 그 다른 애도 이렇게 좀 걸리죠. 시간이. 항체 만드는 거. 그래서 항원 X가 침입하였을 때 항원 X에 대한 기억 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 희한한 일이야. 미래를 내다보고 이걸 남겨놓는다라는 게 엄청 희한한 일이죠.
이걸 남겨놔요. 기억세포를. 데이터를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 1차 침입하였을 때보다 2차 침입하였을 때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짧아요. 이게 짧은 겁니다, 이게. 그쵸? 네, 이건 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체 X와 항체 Y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형질세포에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애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다른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 특이성이 있어요. 항원항체 특이성이 있어서. 자, 표는 세 사람 가에서 다 혈액을 채취하여 B형 간염에 대한 항원항체 검출 반응을 실시한 것이다. 자, 가에서 다 세 사람 B형 검출 반응이 일어남. 항원도 있고 항체도 있네. 나는 항원은 없네요. 죽었나봐. 근데 항체는 좀 남아있네. 다는 아직은 뭐 감염이 안 된 거지. 그래서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필요한 사람은 다죠, 지금. 다죠. 이 사람은 지금 병 걸려있는 상태네, 지금. 항원이 있잖아요, 지금. 간은. 근데 항체는 둘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한 사람은 다죠. B형 간염에 대한 면역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있는 대로 쓰시오. 현재 상태로 해야 되나? 하여튼 면역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네요, 나. 이거를 면역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B형 간염에 대한 면역 능력이 있는 사람. 혈액을 채취하여 B형 간염에 대한 항원과 항체의 검출 반응을 실시한 것이다. 항원. 아직, 하여튼 지금 이거는 좀 도중이네, 그쵸? 간염에 대한 면역 능력 있는 사람 나라고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에, 자, 요런 거를 이제 응집소라고 돼 있는데, 응집소가 일종의 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 적혈구에 여기를 요런 거를 응집원이라고 해요. 응집원. 적혈구에 있는 요런 거는 응집원이라고 하는데 응집원을 일종의 항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요런 피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가 내게 아닌 거지, 일단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응집원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응고하게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 이제 판별할 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ABO식 혈액형이 A형인 사람과 O형인 사람의 혈액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데 이게 지금 항원이 없는 거 있잖아. 얘가 항원이 없잖아요. 빼죽빼죽한 게 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O형의 적혈구야, 이게. 적혈구라고 돼 있는데 기억은 지금 O형의 적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빼죽빼죽한 게 있잖아요. 요게 지금은 이제 A형이네. A형의 적혈구. 근데 지금 얘가 요게 네모란 거잖아. 네모란 거. 근데 얘는 세모란 거잖아. 세모란 거. 그 얘가 A형의 뭐 알파 응집소라고 쓰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A형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되는 거죠. 얘가. 얘는 이제 B형 베타 응집소라고 하시면 되는데, 베타 응집소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B형이 들어오면은 얘를 뭉치게 할 거예요. 베타 응집소가 되는데, 이것도 원래 O형 혈청에 있는 거예요. O형인 사람의 피에 있는 거예요. 얘 A형이니까
A형도 가지고는 있겠다. 이거 A형, O형 둘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베타 응집소는. 근데 요거는 이제 알파 응집소인데, 알파 응집소는 이제 O형만 가지고 있어. 지금은 A형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기억은 A형인 사람의 혈액에 의한 것이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어요.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O형은 다른 사람한테 수혈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응집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틀렸고, 이거 O형인 사람 P고요. 니은은 베타 응집소이다. 이게 베타 응집소 맞습니다. 응집소 베타 맞습니다. 응집원 A와 응집원 A, 응집소 베타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 요거 응집소 알파입니다. 예. 아닙니다. 니은. 자, 아이고. 9번에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주영인의 가족의 ABO식 혈액형 판정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를 포함한 내 가족의 ABO식 혈액형을 각각 쓰시오. 자, 봐봐. 얘가 항 A 혈청은 항 A 혈청에도 이게 응집을 한 거예요. 응집을 한 겁니다. 항 A형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항 B형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P가 둘 다 응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 반응하는 거는 응집 1 A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응집 1 B가 있는 건데, 둘 다 있는 경우는 아버지는 AB형인 거예요. AB형. 아버지는 AB형이고, 누나는 항 A형 혈청이랑 응집됐잖아요. 그러니까 A형인 거예요. A형. 이거는 응집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퍼져 있는 거죠. 응집 안 된 거예요. 응집 안 하면 써 있어요. 그래서 누나는 A형이고, 주형은 응집 B형, 항 B형청에 응집이 됐기 때문에 주형은 B형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 엄마는 어떻게 알아? 엄마는 아빠가 A병이니까 엄마는 O형이면 되죠. O형이면 되나? 잠깐만요. 아빠가 AB, 엄마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왔어요. 그러려면은 B형일 수도 있는데, 아빠가 AB, B올 수도 있는데, 모두 요 말이 있구나. 모두 다르다라는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 말이 없으면은 사실은 엄마는 AO나 BO나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엄마는 O형이 맞네요. O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OO니까 이거는 이제 유전을 좀 배우면 더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음 장에 있죠. 다음 번에. 그러니까 모두 다르다고 됐으니까 어찌됐건 엄마는 O형인 거죠. 그래서 아빠는 AB형, 엄마는 O형, 그 다음에 누나는 A형, 주영이는 B형.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주영이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주영이가 지금 B형이잖아요. 응집소 베타가 있지 않아요. 주영이는 B형인데, B형이면 응집소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응집 원 B가 있는 거고. 틀려. 응집 원 B가 있는 겁니다. 응집소 베타가 있지 않아. 그러면 자기 P 다 굳어요. 응집소 베타 때문에. 응집소 알파가 있는 거고요. 어머니는 가족 모두에게 소량 수혈할 수 있다. 맞는데 이게 O형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O형이고, O형은 응집 원이 없어요. 근데 왜 소량이냐? 응집 원은 없는데 만약에 대량으로 막 수혈하면은 O형에 응집 소 알파 베타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의 피를 굳힐 수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수혈할 수는 없어요. 그냥 소량만 수혈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적혈구와 어머니의 혈장을 섞으면 아버지 적혈구는 AB형이어서 응집원 알파 베타가 다 있는 거예요. 응집원 AB라고 해야 되네. 응집원 하여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응집원이 다 있는 거다. 근데 누나는 뭐였죠? A형이네요. 누나는 A형. 근데 누나가 A형이면 A형은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야. 그 응집소 베타가 응집원 B랑 결합을 하면 돼요. 그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럼 아버지 피를 수혈할 수는 없고 엄마 피를 수혈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2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2권은 자, 세포와 세포 분열. 여기 뭐 세포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네. 요게 약간 뭐 꾸물꾸물한 애들이 보이죠? 이런 게 지금 염색체가 생기는 거고요. 뭐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이 보이네. 자, 요거 이렇게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염색체가 생기면서 요게 지금 거의 말기 또는 후기. 요거는 중기, 염색체가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요렇게 안 보여요, 사실. 평상시에는 이건 간기. 간기 때는 그냥 요렇게 있다가 세포 분열할 시기가 되면 염색체가 보입니다. 자, 유전자와 염색체. 염색체는 사실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라고 부른 거예요. 염색체 발견 19세기 중반. 자, 세포를 염기성 염색체 액으로 처리한 과정에서 핵 부위가 염색이 되면서 독특한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염색체라고 불렀다. 이 염색체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지만 당시에는 염색체의 성분과 기능은 알지 못했다. 얘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거죠. 얘 때문에 모체랑 닮은 뭐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러죠. 염색체의 구조.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이제 그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게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쌓아 놓는 겁니다. 염색체가 될 때는 이렇게 막대 구조로 만들어져요. 평상시엔 풀려져 있다가, 이거가 DNA의 총 길이가 2m에 달한다. 오 마이 갓. 세포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게 총 길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마 다른 애 다 합친 걸로 보여져. 얘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46개가 있거든요. DNA가. 그거 다 합친 것 같아요. 지금 DNA 한 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포 딸랑 하나에 들어있는 DNA의 총 길이가 2m에 달한다.
그리고 잘 쌓아놓는 겁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걸쳐 꼬여서 응축되어서 10,000분의 1 정도로 짧아지게 된다. 길이가 10,000분의 1 정도 짧아지게 된다. 이게 이사 가려고 포장해 놓은 거야. 사실은 염색체가 보이는 거는 평상시에는 풀어져서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다가 세포분열 할 시기가 되면 이렇게 쌓아서 포장 이사하는 거야.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엄청 긴데 그 중에 특정 부분에 형질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그거를 유전자라고. 유전자.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DNA가 쭉 긴데 어떤 유전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DNA가 쭉 긴데요, 뭐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 뭐 멜라닌 색소 만드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 뭐 근육세포 만드는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염색체는 46개가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는데 유전자는 몇만 개가 있어요. 2만에서 25,000개 단백질 유전자가. 왜냐하면 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들의 종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일단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DNA랑 유전자는 똑같은 게 아니다. DNA의 그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DNA와 단백질이 모여서 염색체가 된다. 염색체랑 DNA랑도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 걸 구분하셔야 되겠고,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인데, 기본적인 단위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인산, 당, 염기. 인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이 있는 거, 화합물. 당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 염기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 그게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위체가 돼. 이런 걸 단위체라고도 해요. 단위체라고 하는 거는 뭐 빌딩 블록 같은 거여서 이런 걸 착착착착 결합하면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건데, 요 단위체에 해당하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의 단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 잘 봐요. 그러니까 인산, 당, 이게 당이야. 인산, 당. 이게 뼈대를 이뤄요. 뼈대. 인산과 당은 뼈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 염기가 나와 있죠. 근데 염기 종류가, DNA는 4종류가 있어요. A, T, G, C. A, T, G, C. 근데 이렇게 짝이야. A, T, G, C 짝. 4종류가 있긴 한데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결합하는 건데, 구조가 맞아요. 그러니까 G랑 C형이랑 이렇게 만나야지 딱 수소결합이 되고, G랑 T랑 만나면 수소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쪽 가다가고 요 가운데 염기들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중 나선 구조가 돼요. 이중 나선 구조가 됩니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 DNA는 이중 나선 구조. 뭐 유전체라는 용어도 있죠. 지금 유전체는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46개인데 46개 다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범위는 유전체고, 그게 이제 염색체. 그 다음 염색체 안에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DNA 안에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DNA 이중 나선 구조 안에 유전자들이 각 부분이 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RNA로 전사가 된 다음에 요거를 단백질로 만드는 거를 번역이라고 하는데, 전사 후 번역이 되면 그 유전자에 담겨있던 정보대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상염색체는 암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이고, 총 46개 중에 44개가 상염색체고요. 나머지 2개는 성염색체. 성염색체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 염색체, Y 염색체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염색체는 사람의 그 성을 나눌 수 있는 염색체가 되는 거죠. XX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 XY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 나머지는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뭐 눈은 2개 있어야 되고, 뭐 팔다리는 2개씩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상염색체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상염색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냐? 이건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아무튼 엄마도 염색체를 주고요, 아빠도 염색체를 줍니다. 근데 아빠가 23개 주고요, 엄마가 23개 줘요. 46개 다 안 줘요. 그러면 이게 합쳐가지고 아들이나 딸이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그 뭐 사람이라면 1번 염색체 크기랑 같아요, 이게.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거지,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 정보랑 아빠 유전 정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동 염색체는 그냥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유전 정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엄마 유전 정보, 아빠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를 본 거예요. 뭐 누군가 염색체를 봤는데, 번호를 먹일 때는 그냥 크기 순서대로 먹입니다. 1번이 제일 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염색체는 총 46개 있어요. 46개 있는데, 요거는 1번인데 지금 1개, 2개 있잖아. 2번인데 1개, 2개 있잖아, 이렇게. 3번인데 1개, 2개 있잖아. 한 쌍으로 있기 때문에 46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끝에 성염색체 보면 똑같잖아요, 크기가 지금. XX. 똑같으니까. 다르면 XY. 다르죠, 이거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남자, 이건 여자.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수랑 모양, 크기, 이런 외형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해봤더니 남자다, 뭐 여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거 되는 건데, 핵형 분석은 일단 크기랑 수랑 모양이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핵형 분석입니다. 핵형 분석을 하면은 뭐 성별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가 끊어져 있다던가, 어떤 애가 하나 더 많다던가, 이런 거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냅니다. 핵형 분석으로. 뭐 이렇게 애 임신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애가 질병 걸리거나 아니면 유전병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핵형 분석 같은 걸 해봐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염색체 분리,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 자, 할 게 많네. 조금 문제 좀 풀고 할까요? 자, 요거 먼저 볼까? 17쪽이군요. 17쪽에 보면은 뭐 여기 핵형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요거 한번 1, 2번 한번 해봐 주시고 나의 핵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생식세포의 핵형이다. 그런 거 아직 모르네. 근데 생식세포는 아니에요. 이거 생식세포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생식세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씩만 있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생식세포는. 이거는 생식세포는 아니고요. 1번 염색체가 두 개이다. 두 개죠. 두 개잖아, 그쵸? 나를 봐야 되는구나. 두 개 맞죠? 상동 염색체는 23쌍이다. 23쌍입니다.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인데 총 23쌍이죠, 그쵸? XX까지 해서 23쌍 맞아요. 성염색체는 상염색체보다 길이가 짧다. 근데 이게 얘가 성염색체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 그쵸? 뭐 얘보다는 짧겠지만 요런 애보다는 기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5번에 성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염색체가 22개다. 22쌍이죠. 22쌍. 22쌍이기 때문에 44개가 있는 거죠. 위 탐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가와 나에서 각 번호마다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왜 쌍으로 존재하냐?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서 상동 염색체의 부모에게서 23개씩 염색체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받아서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쓰면 되고, 핵형 분석으로 염색체 이상은 알 수 있지만 유전자 이상은 알 수 없다. 이건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은 모양이나 크기, 수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전자는 그냥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유전자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잘못됐는지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하지 않은 거지 그냥 모양만 보고 아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는 분신 같은 거예요. 분신. 분체나 분신이나 뭐 한자로 쓰면 비슷할 것 같은데, 요게 원래는 요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원래 하나가 있는데 염색체가 보일 때가 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이렇게 두 개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일 때가 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복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염색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애를 아까 ATGC 뭐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에 이거 가닥을 복제를 해가지고 두 가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 이거는 둘이 유전자가 이거는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상동 염색체끼리는 얘네 둘은 같지 않다. 얘네들은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유전자가 왜냐면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이제 분열할 때 되면 얘를 복제를 해가지고 분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분체가 이렇게. 얘네 둘은 같은 거. 얘네 둘은 같은 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게 반씩 가져가는 거예요. 반씩.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다 아셔야 됩니다. 자, 얘가 잘 살고 있다가 세포 분열하기 전에 복제를 해놔요.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염색 분체는 두 개인데 염색체는 한 개입니다. 요거 개수 세는 것 때문에 애들 헷갈려 하는데 염색 분체는 두 개가 맞는데 염색체는 지금 한 개야 이게. 얘도 염색체가 한 개야 이게. 염색체가 한 개. 한 개라고 불러. 이거 한 개라고 해. 이거 통째로 이제 똑같은 애기 때문에 염색체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중3 과정을 좀 배우면 좀 더 쉬운데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 분체가 만들어졌다가 요거를 이렇게 반씩 가져가요. 반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안 맞는데 한 개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딸 세포도 원래 애랑 어때야 돼? 원래 애랑 똑같아야 돼요. 모세포랑 똑같아야 돼. 이건 이제 나중에 풀어지죠. 세포 분열 끝나고 나면 풀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 방금 얘기했는데 염색 분체는 똑같아요. 염색 분체는. 근데 상동 염색체끼리는 안 똑같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지 유전자 구성까지 똑같은 건 아니다. 상동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거고 염색 분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얘랑 얘는 둘은 어떤 관계냐고 말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얘 둘이가 상동 염색체인 거예요. 얘 둘이가 상동 염색체입니다. 근데 얘랑 얘 있지. 얘는 염색 분체인 거야. 얘랑 얘 분체인 거야. 얘랑 얘 분체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B면은 얘도 B인 거지. 여기가 A잖아, 스몰 A잖아. 그럼 여기 스몰 A인 거예요. 스몰 A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읽어보고 해야겠네요. 이 생물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와 라지 B,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삐삐지? 그럼 여기 스몰 B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스몰 A죠? 그럼 라지. 요거는 이제 유전자형을 말할 때 대립 유전자가 같은 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유전자 분석 같은 거 할 때 표기법은 이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몰 A면은 이거 대립 유전자는 같은 상동 염색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라지 A 돼야 되고요. 여기 스몰 B 돼야 됩니다. 이거랑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와는 어떤 관계냐? 상동 염색체 쓰면 되고 다와라는 어떤 관계냐? 다와라는 어떤 관계? 염색 분체 관계고
기역에서 비읍에 들어갈 유전자를 쓰시오. 기역은 기역 니은 AA 그림에 따라 쓰시면 되겠네요. 자, 디귿은 B, 라지 B, 리을은 스몰 a, 미음하고 비읍은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전자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염색체 구성을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이 세포가 살다 보면 커져요. 세포가 덩치가 커집니다. 이 세포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만약에 가로 세로가 이제 2배씩 커졌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면은 얘가 부피는 만약에 이게 1이고 이거 2다 쳐 이렇게. 그러면은 부피는 2의 세제곱해서 8배가 증가해요. 근데 표면적은 2의 제곱에서 4배가 증가합니다. 근데 부피가 8배가 증가하면 얘가 필요로 하는 물질, 영양소, 산소 뭐 이런 것도 8배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로 하는 물질은 표면을 통해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표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4배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얘가 살아가는데 불리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지. 세포 분열 이렇게. 세포 분열. 세포 분열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야지 표면적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 분열을 한다. 자, 세포 분열하는 주기를 세포 주기라고 하고, 크게 간기와 간기 사이간자죠.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고, 간기는 G1기, S기, G2기로 나눕니다. 간기를.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고1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간기, 분열기 요 정도로만 구분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G1기, S기, G2기 분열 이제 구분하는 거고, 분열기도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자, G1기 때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바로는 세포 소기관의 수를 늘린다. 얘가 분열하고 바로야. 그러다가 S기 때 DNA를 복제한다. 왜냐면 염색 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2기 때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열을 준비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추사를 만든다던가 뭐 그거에 대한 재료가 필요한다던가 요런 거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S기가 약자가 신테시스의 약자네요. 이게 합성한다라는 의미거든요. S기 때 DNA 복제하고 분열 준비하고 때가 되면 분열하는데 핵분열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포질 분열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요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겁니다. 간기, 세포 분열이 끝난 후부터 다음 세포 분열 때까지의 시기로 세포 주기의 90% 이상 차지한다. 그 간기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고요. 이때는 핵과 인이 관찰되고 핵막이 있다라는 건 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A 복제 단백질 합성도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염색체는 이때 안 보여요. 염색체는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뭐 염색사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G1기는 필요한 세포 소기관 수 증가하고요. S기 때 DNA 복제, DNA 양이 2배다. 이거를 양이 2배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뭐 염색체가 2배가 된다 뭐 요런 표현이 아니라, 염색체 수는 46개 그대로인데요. DNA 양 아니면 염색 분체는 2배로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죠. 사실은
G2기 때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M기가 이제 분열기인데 M기가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분열기에는 두 개의 딸핵이 형성되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 나중에 일어난다. 근데 이런 나누는 기준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나눠요.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구별이 됩니다. 세포질 분열은 동물 세포는 세포질이 밖에서 안으로 그걸 세포질 함입이라고 하고요. 네,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세포판이 안에서 밖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이는 리보솜을 생성하는 장소이다. 인에서 리보솜을 만드는구나. 이는 리보솜을 생성하는 장소이다. 알아두시고. 체세포 분열. 체세포는 보통 세포입니다. 생식 세포는 뭐 정자, 난자를 만들기 위한 세포가 되는 거고, 체세포는 한 번 분열하는데 딸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유전 정보가 동일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같은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간기 때 세포 생장하고 DNA 복제되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 합성하고 했죠.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전기 때 염색체가 생겨. 뭐 염색 분체가 생긴다 해도 되지만 하여튼 염색체가 생기고 핵막이 없어져. 핵막이 없어지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방추사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염색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방추사가 형성이 돼. 전기, 핵막과 인 사라지고 응축된 염색체가 나타나고, 각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방추사가 뻗어나와 동원체에 붙는다. 여기 동원체라고 합니다. 끌고 가는 요 군데를. 중기 때 중앙에 배열이 됩니다. 먼저 배열을 먼저 해요. 이게 되게 엄청 똑똑한 거예요. 아무튼 이게 다른 데로 막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 배열을 해. 그 다음에 이때 최대로 응축이 되어서 염색체를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야, 중기 때가. 근데 시간은 제일 짧아요. 그러긴 한데 요때 핵형 분석을 하고 시간은 짧아요. 가장 짧습니다. 왜냐면 중기는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짧고요. 후기가 되면 동원체에 서로 붙어있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각각의 세포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게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말기, 후기는 끌려가는 시기고, 말기가 되면 이제 방추사가 사라지고요. 염색체가 풀어지며 핵막이 다시 생성이 돼서 두 개의 딸 핵이 형성이 되고, 이때 유전 정보는 같습니다. 모세포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세포질 분열도 동시에 일어나고는 있어요. 지금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은 이제 세포에 핵이 있고 여기 세포막이 있고, 핵 빼고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나누는 거죠. 나눌 때 세포질이 함입이 돼서 나눠지는 거는 동물세포, 세포판이 가운데서부터 자라나서 나눠지는 거는 이제 식물세포. 이해가시죠? 자, 봐봐요. 요 애가 복제를 한다.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 얘랑 얘랑 똑같다. 근데 얘네가 요렇게 배열하고 있다가 요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에 있는 애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있는 애 이리로 들어갔고 여기 있는 애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똑같지 얘랑 얘랑. 모세포랑 똑같지 딸세포랑. 자 근데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잘 봐라. 원래 G1기 때 DNA의 상대량을 2라고 하면 S기 때 뭐 한다고요? DNA 복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S기 때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다가 G2기 때는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DNA 양이 똑같다가 나중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DNA 양이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G1기나 똑같아지는 거죠. S기 때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S기 때 DNA 양이 증가하잖아요. 자, 이건 아까 했고요. 18쪽에 사진 엄청 잘 나왔네. 요거는 그냥 간기, 요거는 중기, 요거는 전기 정도 돼요. 전기. 요거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호흡기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S기 요거는 G1기, G2기, 분열기를 M기라고 합니다. 분열기 M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제 가는 이제 요 가닥이니까 요거는 DNA라고 쓰시면 되겠다. 근데 DNA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요런 거 히스톤 단백질. 요렇게 그냥 요런 형태는 이제 염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염색사긴 한데, 요거는 염색 분체가 되겠죠. 각각은 염색 분체가 됩니다. 자, S기, 여기가 G1기, 여기 G2기, 여기가 M기. 이렇게 매칭을 해보시면 되고요. 니은에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맞아요.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은 세포 주기에 니은 시기에 분리되어 이동한다. A, B 내면 B 시기에 분리되어 이동한다. 맞죠? 예. B 시기에 분열기 때 분리돼서 이동하죠. 세포 한 개의 DNA 양은 A 시기의 세포가 C 시기의 세포의 2배죠. 2배죠. S기 때 2배로 늘어났으니까. 되셨지요? 네. 뭐 이거 되게 심하게 하면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네. 이게 분리될 때 코헤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분리되지 않도록 묶여 있다. 후기에 코헤신이 이게 묶어 있대. 신기하다. 묶어 있다가 얘가 분해가 되면 분리되어 양끝으로 이동한다. 아직 그 정렬하고 나서 분리가 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런 단백질로 조절을 하네요. 재밌네. 뭐 진핵세포 뭐 이런 말 있는데, 진핵세포는 이제 핵막이 있는 게 진핵세포고요.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는 겁니다. 핵이 없는 겁니다. 자, 넘겨서 원래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층을 쫙 이렇게 분열을 했어 다. 그럼 더 이상 분열 안 돼요. 정상세포는. 근데 암세포는 계속 분열해. 암세포는 그냥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애야 사실은. 정상세포가 못 살건 자기만 잘 살려고 해. 그래서 암세포가 있잖아. 그러면 영양분을 다 얘가 막 빨아먹어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 같은 존재가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암세포는 지만 잘 살려고 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막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전이 될 수도 있죠. 얘가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막 암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세포입니다. 개념 기본 문제를
해보시고요. 10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22쪽 23쪽 1번부터 10번까지 해봅시다.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단위. 그러니까 이런 거 용어긴 해요. 유전자라 유전자. 그러니까 DNA가 전부 다 정보가 있질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부분.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게 왜 없는지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사실은. 하여튼 정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런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중나선 구조인 물질은 이중나선 구조인 건 DNA가 됩니다. DNA. 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한 쌍의 유전자를 이게 이런 용어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3 과정을 배웠으면 좀 아는 용어인데요. 혹시 안 배웠으면은 뒤쪽에 나와요.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의 유전자. 왜 한 쌍이냐면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으니까 항상 한 쌍이 되는 거야. 한 쌍. 엄마가 쌍꺼풀 유전자 물려주고 아빠가 외꺼풀 유전자 물려줘. 그러면 이게 이제 쌍꺼풀과 외꺼풀은 대립 유전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보통은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쌍꺼풀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각각 하나씩 비교했을 때 유전 물질의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유전체가 제일 많은 단위야. 유전체. 전체 유전자 양이기 때문에 유전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염색체, 그 다음에 유전자. 이 순서대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이름을 써라. A는 이거 단백질 말하는 것 같은데? A는 아니네. 구성하는 물질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범위를 너무 작게 잡았는데. 이거 안 했구나. 요 얘기는 안 했네요. 저런 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요게 요런 이 군데군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안 했네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요거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요거는 이렇게 뭉쳐있는 요 부분은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뉴클레오솜 써야 되고요. A는 뉴클레오솜 써야 되고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B는 세포 주기 중 분열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간기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간기 때는 풀어져 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이게 염색 분체니까 기역 니은 염색 분체니까 같은 거야. 기역과 니은은 부모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복제를 한 거고, 이거 옆에 하나가 뭐 이렇게 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은 상동 염색체고,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기역과 니은은 그냥 복제한 겁니다. 분열하기 위해서 복제해 놓은 거죠.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복제하려고 준비한 거야. 이게 표현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핵상은 잘 봐. 이게 아이고 참
자,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 염색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 요거는 이제 뒤에 배우고 풀어야겠네요. 잘 봐라. 얘 둘은 상동염색체예요.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가 있죠. 요것도 상동염색체입니다. 요것도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핵상은 EN이라고 쓰셔야 돼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면.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근데 가는 상동염색체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서로 다른 생물이네. 서로 얘랑 같은 생물이 아닌데 얘는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없잖아. 지금 크기가 얘랑 비교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달라요. 지금 보니까 달라. 얘랑 색깔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달라. 크기가.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지금 있는데 N은 6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감수 분열 배우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생식세포예요. 생식세포. 얘는 체세포가 맞긴 하고요. 얘는 체세포고요. 지금 생식세포 이거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상동염색체가 없다라는 거 지금. 그럼 이게 분열을 한 상태입니다. 감수 분열한 상태입니다. 지금. 표기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EN은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개수고 요거는 N 핵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N 이렇게 표현합니다. E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상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5번에 가와 나의 핵형 분석을 했는데 가는 뭐겠어요? 가는 남자네요. 나는 여기 보면 되죠? 여자죠, 여자.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어떤 염색체냐? X 염색체가 더 커요. X 염색체가 더 큽니다. Y 염색체가 더 작아요. 그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Y 염색체가 더 작습니다. 나의 핵형에서 상동 염색체 쌍은 몇 쌍인지 쓰시오. 23쌍 쓰시면 됩니다. 22까지만 쓰면 안 되죠. 얘도 한 쌍 있는 거니까 23쌍. 그 다음에 나의 핵형에서 상염색체는 몇 개냐? 이 두 개는 그 성염색체니까 상염색체는 44개. 22쌍이죠. 22쌍인 거고 44개.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핵형은 체세포 분열 중기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 분석한다. 맞아요, 이거. 핵형 분석할 때 중기 때가 제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3번 염색체는 부모에게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가에서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죠. 하나씩 물려받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 생식세포의 핵형은 나와 같다. 이게 생식세포면은 위에 있는 거는 EN은 46개인 애고요. 여자의 생식세포는 N은 23개. 요런 핵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상동염색체가 다 있는데 그거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감수분을 배우고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억 니은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요 둘은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 얘 둘도 상동염색체가 맞고, 근데 이거는 지금 분열하기 위해서 DNA 양을 2배로 늘려놓은 거죠. 염색 분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염색 분체니까 니은은 A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1번 염색체만 나타난 것이며 이 동물 1번 염색체에 이렇게 써있죠.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가 있다. 여기 라지 A와 스몰 a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복제한 거니까 디귿도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은 스몰 a, 니은은 라지 A, 디귿은 스몰 a. 7번. 자, S기 전이 G1기, 그 다음에 G2기, 여기는 M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뭐 지금 요 보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 디귿, S기, 기억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세포 주기 중 S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DNA를 복제를 합니다. S기에서 DNA 복제. 기억에서 디귿 중 아래 그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뭉쳤다 이거야. 뭉쳤다. 뭉치려면 니은이야. 니은. 기억 때 안 뭉쳐요. 기억까지는 풀어져 있는 거고, 전기 때가 되면, 그러니까 M기 중에 이제 전기 때가 되면 뭉쳐서 염색체가 보이는 거죠. 염색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자, 간기를 포함하여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간기부터 핵이 보일 때가 간기입니다. D. 그 다음에 A. 그 다음 중기는 중앙의 배열. 그 다음에 E는 이제 끌려가고 후기. 그 다음에 C는 말기. 염색 분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지금 끌려갈 때 E네요. E. 9번에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 A가 다시 분열하여 딸 세포 B와 C를 만드는 과정이다. 핵산과 염색체 수를 표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체세포 분열인데 등치가 커졌어요. 얘가 2n에 16개짜리야. 그럼 등치가 커진다라고 얘가 4n에 뭐 32개가 되는 게 아니고, 염색체 수는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이죠? 이거를 분열했으니까 내가 n에 8로 써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생식 세포 분열이면 모르겠는데, 딸 세포도 똑같이 2n에 16개를 가지는 거야. 2n에 16개를 가지는 거야. 딸 세포도.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게 증가하고 있는 때가 S기인 거고, 그쵸? 이건 뭐 M기고, 이건 G1기고, G2기고. 자, 일단 1구간은 간기의 S기이다. 괜찮네요. 기억에. 기억 괜찮습니다. 1구간은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그거는 이제 분열기 때 2구간에서. 구간 2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괜찮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기억기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좀 빨라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이제 28쪽 해볼게요. 자, 앞에는요 지금 체세포 분열한 거고요. 예, 지금 이제는 이제 생식세포 분열 하려고 해요. 생식세포 분열. 자, 그 전에 이제 생식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겨서 종을 유지하는 건데, 그거를 생식이라고 한다.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무성생식은 남성, 여성, 성이 없는 거야. 성이 없어요. 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애들. 이게 단세포 생물이죠. 아메바나 히드라, 아메바 이런 애들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곧 개체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식이 되는 거예요. 분열법은
새로운 개체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성생식이고, 히드라는 사실 무성생식도 하고 유성생식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무성생식할 때 출하법이라고 하는 걸로 분열을 해요. 여기 옆에가 이렇게 쓱 자라나 이렇게 쓱. 나중에 이게 똑 떨어져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게 출하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거는 다 지 혼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유전자랑 동일해. 자기 유전자랑 동일해. 출하법은 이제 히드라도 있고 효모도 있고요. 효모라는 애들도 있고. 자, 그런 애도 있고, 자, 포자생식. 포자는 종자가 아니에요. 종자는 뭐 암술의 그 난세포와 수술에 있는 뭐 꽃가루가 만나가지고 되는 건데, 포자는 자기 혼자 만든 거야. 곰팡이나 버섯이나 고사리는 자기 혼자 만든 거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 포자가 내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포자랑 종자랑 틀립니다. 포자는 자기 혼자 만든 거예요. 영양생식. 식물 가운데 종자로 번식할 수도 있지만,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꽂았을 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생식은, 그럼 잎을 뗀 다음에 심어. 그러면 자라, 희한하게. 식물은 희한합니다. 줄기 꺾어가지고 꽂아, 땅에. 그러면 막 뿌리가 나오더니 자라. 이런 거는 영양생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자를 이용한 번식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무성생식에 해당합니다. 근데 유성생식은 암수가 만나야 돼. 암수가 만나서 생식이 되는 거를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유전자 구성이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무성생식은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번식하는 데는 좋은데, 다 똑같으니까 만약에 뭐 어떤 뭐 독극물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아메바를 다 죽인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근데 어떤 특이한 애가 있어야지 걔가 살아났는데, 지금 뭐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다, 유전자가. 그러면은 다 죽죠. 근데 코로나를 이겨내는 특이한 애가 있으면 걔는 사는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 구성이 다양하고, 그러면 종족이 더 보존이 잘 돼요. 멸종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가, 특이한 애가. 그래서 유성생식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죠, 사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더 잘 살게 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은 종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성생식 배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애들은 무성생식이고, 얘네 둘이 만나서 새로운 자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유성생식이고요.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이제 상동염색체가 한 쌍씩 있는 겁니다.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갑시다. 뭐 이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생식세포의 형성. 생식세포의 형성. 유성생식을 하려면 아빠 엄마한테서 염색체나 유전자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46개가 있고, 뭐 배우자가 46개가 있어. 나도 46개 주고 엄마도 46개 주고, 그럼 총 92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나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만 물려줘요. 이 23개. 그래야지 46개 염색체를 갖는 나랑 똑같은 인간이 태어나지. 하여튼 인간이 태어나지. 똑같진 않아도.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유성생식을 하려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런 거를 감수분열이라고 해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를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 감수분열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자손이 태어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감수분열의 의의라고 하거든요. 감수분열의 의의는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감수분열의 의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수분열은 다음 주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보충 수업 하면서 이거 끝낼게. 예. 그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